왜 원을 그리며 도나요? 스승님도 왜 원을 그리며 돌아야 하는지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지구는 태양주위를 돌 뿐만 아니라 자전합니다. 모두 원을 그리며 돕니다. 지구 외부의 대기층과 우주의 구조는 전부 원형을 그리며 회전합니다. 운석은 떨어질 때 둥글지 않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돌아다닐 때는 평온하게 비행했을 겁니다. 어떤 운석은 자연적으로 어떤 행성의 자기장에 진입했을 때 그 자기장에 이끌려 회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분해되거나 기화되기도 하죠. 우주의 기운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생명 에너지를 가진 행성이죠. 전부 원형의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원형으로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행성은 전부 회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회전 자체가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원반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죠. 원반은 둥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일단 날아오르면 자력으로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렇다면 지구는 어떨까요? 바로 이런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는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전력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전기적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다만 전기적 속성을 띠고 있기에 끊임없이 새롭게 회전하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체 같죠. 따라서 고대 중국의 수행자들은 내단이란 것을 수련했습니다. 신체 내부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하려면 반드시 천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지요. 당시에는 천문만원경이 없었고 고대 중국 수행자들에게 지구가 둥글다고 알려주는 이도 없었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원형 궤도를 그리며 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고대인의 깨달음이었죠. 감지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행성 사이에 회전하는 이러한 움직임의 궤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균형을 추구했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생명체죠. 한 사람의 기운, 특히 이런 생명의 기운이 어떤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일찍 죽기 쉽습니다. 인류의 장수 비결은 건강의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신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한계는 심장이 견딜 수 있는 한계입니다. 또한 우리 육체가 외부의 타격을 감내하는 한계도 있겠죠. 사람이 감기에 쉽게 걸리는 이유가 되는 온도에 대한 민감도와 감내력도 있을 겁니다. 인체의 온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의 범위라고 해봐야 2도 정도죠. 인체는 혈액과 근육으로 이루어졌기에 감내력, 온도에 대한 민감성 등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이토록 약합니다. 따라서 인체는 생명이 없는 행성이나 하나의 운석처럼 우주에서 직선으로 날고 싶으면 날고 회전하고 싶으면 회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성의 장수 규칙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행성과 똑같이 움직일 순 없습니다. 생명체의 감내력에 부합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중국 고대인들은 건강의 비결은 균형이라는 이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중의학 이론의 가장 기본은 균형입니다. 특히 광동 사람들은 매일 탕을 끓여 마십니다. 할머니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상초열이 올랐구나. 설태도 두껍고 눈도 충혈됐네. 자 어서 마시고 열을 내리자꾸나. 이 탕은 외단에 속합니다. 바로 외부로부터 들어온 약이죠. 각종 야채와 고기들을 넣고 한꺼번에 끓이면 이 재료들이 어우러져 몸에 쌓였던 피로를 배출시키고 기운을 채워줍니다.
내재했던 건조한 기운을 내려주죠. 불의 기운 말입니다. 몸이 허하다고 느껴질 때는 뜨거운 속성을 가진 음식으로 보완합니다. 열을 가진 음식에는 단백질이나 육류, 어류, 밀가루도 있죠. 열을 보충하고 양기를 보합니다. 허한 신체 상태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둥 사람들이 탕으로 몸을 보하는 것은 원시적으로 외재적 식품에 특수한 약재를 첨가해서 인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광둥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2잔 이상 노상이 파는 고차를 마십니다. 고차는 피로를 해소하고 건조한 기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중국 수행자와 의사 중에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연구했던 이들 원로 과학자들은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균형이란 여러 가지에 대입할 수 있죠. 깨달음이란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루 중 대략 절반이 밤이고 나머지 절반이 낮입니다. 이것도 음과 양의 조화로 봅니다. 세상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일종의 음양조화라고 보지요. 이런 균형을 통해 자손을 낳고 이로써 인류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균형이 재생되고 인체의 균형을 보존하며 건강의 균형을 이루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천천히 깨우치면서 중국의 음양이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담하게 이 음양이론을 의학에 적용했지요. 오늘날 중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음양이론을 가장 기본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을 그리며 돌 때도 우주행성의 움직임에 대한 대략적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방향으로만 돌지 않을까요? 그건 행성이지요. 행성은 그래도 되지만 인체가 그러면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과학의 몸을 보해도 병이 되지요. 병이 들면 오래 살지 못하고요. 과도하게 배출해도 기운이 없어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몸을 보하면서도 배출하는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전체가 움직이는 규칙에 상응하는 것이 균형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형으로 표현되지요. 팔계내공에서는 나무를 중앙에 둡니다. 나무가 팔계원의 중앙에 위치하면 먼저 우리가 균형에 맞춰 돌 때 정의 기운과 부의 기운 사이에서 나무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의 기운을 너무 많이 받으면 예를 들어 며칠 공기가 나빠서 공기 중 세균이 너무 많았다면 이 나무가 우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가을이 다가와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건조해지지요. 상초열이 나기 쉽고 화가 오르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하지만 나무가 중앙에 있어서 건조한 기운에 균형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듯이 나무는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주고 기운을 중화시켜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중국의 오랜 수행의 결과가 인류에 가져온 심오한 공헌입니다. 그 정수가 팔계내공이지요. 그래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은 전체 행성의 운행 규칙을 모방한 것이고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균형적으로 도는 것은 신체의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행성과 인체는 다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돌 수 없습니다. 실수가 생기고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죠.